오늘은 기해년 세운의 월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운을 잡고 월운을 해석하는 부분은 학자들마다 혹은 팔자를 보시는 분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운을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은 세운, 세운은 유식갑자로 움직이죠. 유식갑자로 움직이는 이 세운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월운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움직입니다. 즉 태양 주위를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점에 왔을 때는 인달이 되고, 이제 묘달, 그 다음에 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규칙적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계절의 변화가, 사계절의 변화가 명확한 이런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평명리학처럼 팔자명리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 이 계절의 이 순환의 논리가 정확하지 않는, 계절이 정확하지 않는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별성학, 점성학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으되, 요 시점마다의 지구가 마주하는 별들, 별자리들 혹은 북극성, 북두칠성을 보고 이렇게 운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구에서 있는 우리 생명체는 항상 이 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영위합니다. 임묘진에는 씨앗을 뿌리죠. 사오미에는 꽃들이 피죠. 그리고 열매 맺기 작업도 합니다. 신유술은 열매가 무럭무럭 익고 목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성장의 에너지는 멈추고 하강하고 내려오고 압축하고 압박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해자축, 이래 되면 앙상한 가지에 모든 낙엽들을 다 떨어뜨리고 이제 겨울을 준비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이것을 담아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월운에 대한 부분을 임묘진이다 하면 봄의 활동, 시작, 성장, 출발, 스타트, 이러한 운동성이 강하다. 그리고 목의 운동성이 강하다. 자, 이때가 되면 기해년에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 임묘진 달을 걸어갈 경우에는 목과 관련된 목의 성장성,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일간이 갑이라고 하면 이 목의 에너지의 힘을 받아서 갑이 굉장히 강하게 힘을 펼치고자 하겠죠. 그 다음에 사오미가 되면 그 목들의 성장보다는 이제 펼치고 꽃을 피워서 열매 맺기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신유술이 되면 성장은 멈추고 그 열매 맺은 열매가 무르익고 익어서 씨앗을 보관하기 위한 그러한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해자축이 되면 모든 과실에 육을 벗고 씨앗으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지구가 태양과의 이루는 각도 다 틀리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2월 4일쯤 되면 입춘이 되죠. 입춘. 2월 4일에서 2월 5일. 그래서 24절기에 의해서 입춘, 우수, 경칩, 충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입추, 처서, 백로, 추운,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 이렇게 해서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태양이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아가죠. 1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을 왔다가 또 30일 되면 한 달이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요때에 인에 있을 때에 지구가 받는 에너지는 인의 목이 강하더라. 첫 스타트하고 출발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일어서는 그러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데, 요때의 지구는
어떠한 별과 조우해서 그 별의 에너지의 영향값에 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달이 되었을 때는 만물이 소생하고 만물이 땅을 열고 일어나서 소생하고 출발하고 스타트하는 그러한 시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삶에서도 보면 인달이 되면 모든 것을 설계하고 1년을 계획하고 그리고 스타트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춘 때 날짜를 잡아줄 때에 우리가 그 에너지의 운기가 바뀌는 것은 이러한 24절기에 의해서 날짜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팔자를 보고 이 팔자가 동하고 움직여야 될 시점이 목이 강하구나. 목이 강하면 이 목이 시작하는 시점이 입춘이 2월 4일부터 들어오니까 당신은 2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에너지의 패턴이 바뀔 것인데 그것이 목의 기운이 강하니 목이 육신적으로 예를 들면은 식신이다. 그러면 당신이 벌리고자 하는 시작하고자 하는 일들이 에너지가 동하는 것은 2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동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제가 팔자를 이때까지 임상 실험을 쭉 해서 왔는데 보면 이 절기의 변화에 따라서 이 팔자의 오행이 이 변화하는 것을 제가 임상을 통해서 많이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집어줄 때에도 그 운기가 변화하는 절기에 따라 24절기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기의 흐름도 그렇게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달에는 시작과 스타트하고 출발하는 것의 시초였다면 묘달이 되면 그것이 무르익어지겠죠. 그러면 목기운들, 이 임묘진에는 목기운이 굉장히 강한데 그 목기운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3월이라는 거죠. 춘 3월이 되면 모든 만물이 소생해서 그것이 끊임없이 펼쳐나가고 그것이 솟아오른다는 거죠. 강하게 솟아오른다. 그럼 이때의 묘달이 되면 또 지구는 태양을 주위로 서에서 동으로 또 30일이 지난 그 시점이 또 더 옮겨갔겠죠. 그러면 이때에 받는 지구가 받는 별들의 에너지값과 또 묘달에 또 지구가 받는 에너지의 이 값은 또 다르다는 얘기죠. 즉, 이 별에서 오는 에너지의 값이 다르고 또 지구가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열량값도 다르기 때문에 이때의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생명체는 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요에서는 그 목기운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월 4일, 그 다음에 2월 19일, 이때가 한 3월 5일 기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묘가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3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겠는데, 그 일의 발생은 예를 들어서, 목이, 재성이다. 이러면, 당신은 재성의 어떤 일들, 재물을 취하기 위한 일들이 가장 강하게 힘을 발휘하는다는 3월 5일 기점이 될 것이다. 3월 5일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사항이 재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재물을 성취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제가 목이다는 거죠. 목은 시작하고 스타트하고 출발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쌓아 올리는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그러한 재성의 의미를 부여를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진달이 되었다. 그러면 임묘진에 목이 무르익어서 목이라는 목기운, 상승하고 출발하고 일어서는 목기운이 여기서는 마치 차에서 우리 기어를 넣을 때 1단에서 2단을 넣을 때의 그 중간 완충지대를 지나죠. 목에서 화로 변화되는 완충지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는 것은 땅을 의미한다는 것은 평평하다, 완충이다, 중재한다, 연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목에서 화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리다. 우리 몸도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것이 목이죠. 그래서 이 진은 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 A와 B를 연결하는 관절이 되죠. 그래서 임묘진, 이 진은 봄이면서 여름이고 여름이면서 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이 변화무쌍하죠. 이때에 4월이 되면 벚꽃 축제도 합니다. 즉 목의 강한 성장성이 일어나고 목이 활짝 피어서 꽃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진은 변화무쌍한 종합이다.
그래서 진을 가지고 사주팔자에 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종합성을 띱니다. 취미도 두 가지, 직업도 두 가지, 그 다음에 각종 하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그런 직업성을 포함한 취미, 그 다음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종합적. 그래서 진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상사, 종합물류 뭐 이런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의 세운에서 나오는 원루는 머릿속에 일단 임묘진, 사오미달, 신유술달, 해자축달을 머릿속에 담아둡니다. 담아두고 이 팔자상에서 어떠한 것이 동하는데 이것이 육신적으로 무엇이다. 그러면 그것이 동하는 달은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의 움직이 어디에서 움직일 것인가를 머릿속에 담아둡니다. 담아둔 다음에 24절기에 숫자들이 24절기에 달력의 날짜를 머릿속에 담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입춘, 우수, 경칩, 충분, 청명고구. 그래서 청명고구 요때 4월 5일쯤, 4월 6, 7일쯤, 4월 6, 7일쯤에 또 뭔가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이죠. 그러면 진이 왔을 때는 진술 충작용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변화작용들이 있겠죠. 그러면 진이 되었을 때는 A와 B를 연결하는 인자요, 중개하고 중재하고 완충하고 또 이것이 또 포장이고 가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주팔자의 글자와도 이렇게 봅니다. 글자와 봤을 때 글자에 술이 있다. 술이면은 진과는 진술충작용이 있겠죠. 그러면 자, 목의 활동성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진달이 되면 진술충작용이기 때문에 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진달에 강하게 움직이는 충작용이 있다. 그럼 충은 뭐 어떤 사고수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역동의 역마성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번거로운 동작, 그 다음에 오가는 동작, 그럼 뭐 이사라든지 혹은 뭐 계약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매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달에 일어날 수 있겠죠. 요때 준비해서 요때 진달에 날아갈 수 있겠죠.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시점이 요때가 4월 한 7일쯤 될 수 있는 거죠. 4월 7일에 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달에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정도에서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15도씩 탁탁탁 15도씩 꺾이면서 24절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 왔을 때는 지구도 각 영향을 받는 별의 영향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집을 때에 요 진달이 되면 진달의 시작이 4월 한 7일쯤에서 보기 때문에 4월 7일 이후에 당신은 이동과 연마, 이사의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죠. 제가 그걸 예측을 했을 때에 굉장히 많이 맞추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때의 일진들을 또 보는 거죠. 일진들. 요 달에 4월 달에 일진을 이렇게 또 쭉 봐주면 그때의 충작용, 그 다음에 뭐 합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때를 날짜를 이제 많이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달에 일어나는 활동, 인달. 자, 그 다음에 화가 움직인다. 화가 많이 움직이는 그러한 역동성을 가지는데 화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겠다라고 예측하면 사오미달에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묘진은 준비하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해서 사오미에 움직이게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5월도 5월 한 5일에서 6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변하겠죠. 15일 끊어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팔자상에 그 팔자를 보고 이것이 언제에 동해서 움직일 것인가라는 것은 이렇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머릿속에 일단 담아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신달에 움직이겠구나, 유달에 움직이겠구나, 가을이라고 하는 금기가 왔을 때 강하게 움직이겠구나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요 달에서의 24절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담아둬서 그 날짜를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달에 또 들어가서 그 달의 일진을 보고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월운을 이렇게 보는 첫 시간으로서 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월운을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가에 대한 첫 시간을 일단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천간, 그러면
매년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천간이 다르게 들어오죠. 천간이 다르게 들어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다음 시간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